자, 2심에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위반은 무죄. 역시 무죄였습니다. 또 무죄. 그리고 알선 수재 통일교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유죄였습니다. 이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2,093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상고심이 원래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16일.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명태균이가 갑자기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유죄. 그래서 특검이 대법관님 이렇게 보세요. 유죄 나왔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천천히 다시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어. 예. 연기가 됐고 그 상고심이 바로 오늘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이것도 또 전원합의체가 판단해야겠다고 이 연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겠다. 다 같이 보겠다. 그리고 조이대가 대장 노릇 한번 하겠다. 이거 해설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설 필요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 이거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감이 있죠. 네. 이게 그 소위 그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 1심, 2심 무죄였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전원합의차를 가져간 것인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하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를 파기환송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건지 아직 속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어느 쪽을 아. 다 파기환송, 뭐 어쨌든 뭐 파기환송에 쟁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이견이 일단 있다는 거.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견. 형식상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뭘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역시 선택적 속도 오지다. 선택적 속도. 이재명 재판 때, 이재명 당시 후보 네, 재판 때 파기환송. 얼마나 후루룩 딱딱 그렇습니다. 후루룩 뚝딱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선택적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의심이랑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판사님들마다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유죄 판결 명태균 그 이진관 판사는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네. 김건희가 앞장서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사실상 연결해 준 거고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죄를 냈던 명태균 그 김건희에서 무죄를 냈던 판사 1심, 2심 판사들은 김건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 위치가 아니다. 아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완전히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아.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은 유죄가 똑같은 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1심이니까 2심까지 좀 보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가져갔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않아요. 예. 대법원이 2심의 눈치를 절대 보진 않죠. 그건 자존심 문제지. 대법원이 정리를 하는 건데 16일 날 원래 선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선고를 했으면 거의 99% 100% 확률로 상고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건데 4명이 일치했다는 거는 1, 2심 판결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 24일로 연기를 했을 때는 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자기들끼리 논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 논의에서 분명히 4명 중에 1명은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게 1심이 서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이진관 판사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너무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과의 그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니까 네. 아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이제 법관들이 이 판결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 뭐 주민등록법 사건이라든지 예전에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라는 거를 안 받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가 판결이 1심에서 나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하게 돼 있죠. 아. 네.
그런데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지금 대법관이 한 명 빠져 있거든요. 대법관이 한 명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대법관 지명을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해죠? 그래서 지금 14명 대법관 중에 정원이 13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지명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빼고 예. 12명. 예, 그렇게 되면 12명이면 6대6이 나올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심리는 거의 홀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홀수가 하게 돼 있는데 6대6이 되면 우리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캐스팅 보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캐스팅 보트 없고 6대6이면 상고 기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의견이 막 나뉘면은 6대6으로 가면서 이 1심 재판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 김건희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이게 무죄로 확정되면 예.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무너지는 거네. 뒤집혀요. 뒤집힐 수밖에 없죠. 와. 대법원 판결이 그 기속력을 가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뒤집히면 오히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김건희 무죄가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야, 그게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면은 대법원을 뒤집어야지. 아까 제가 왜 6대6을 걱정했냐면 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진관 재판부의 어떤 논리적 설시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설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게끔 네.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하게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는데 하여간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갔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하려면 사실 6대6은 모양새가 괜찮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 정도 의견이 나왔지만 상고 기각이 됐다. 그럼 그래요? 갑자기 저는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럴 때 그 6대6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약간 쎄하죠. 조이대 스타일이야. 쎄하죠. 듣고 보니까 네. 조이대 스타일이라고. 자기가 일단 명분도 네, 명분이 생기죠. 찾고 네. 자기 우리가. 딸에는 실리도 찾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선고 하루 전에 네. 이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는 그 선고 자체를 미루면서 너무 짧은 기간을 두면서 이게 뭔가 그 4명이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소부에서 원래 결정이 4명이 모두 결정을 하면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4명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지금 이견을 제시한 거예요. 최소 한 명이 예. 그 판결 이진관 판결을 보고 판결을 보고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소부에서 결정 못하고 네. 전원 합의체로 간 겁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네. 말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쎄합니다. 어느 예. 한쪽으로 지금 이게 뭐, 기대감 가지고 예, 볼 수 있는 게 그런 아니에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예.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아주 짧게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오늘 그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제 추인한다. 나 그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뭐 지금 나온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없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정권 송치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정권 송치. 이 정권 송치는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어요. 2021년에. 네. 그때 요거는 폐지가 됐던 거야. 정권 송치. 이게 폐지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경찰이 이 무혐의네? 그럼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하는 건데 정권 송치는 그것도 넘겨서 결론을 검사가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요 일련의 과정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마지막 깔딱고기에 넘어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아. 어렵구나 네. 싶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 제가 이제 뭐 급하게 찾아서 봤는데 이거 정권 송치 부활도 문제고요. 정권 송치가 된다는 게 실은 이게 송치된 사건 중에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아니 요거는 이제 저희한테 표를 주신 것 예, 같은데 표 그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 마무리 바빠도 그거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보시죠. 자, 신장식 1번. 예. 자, 요거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불송치 송부 처리 검토 기록 반환 등등등 보면
0.03%잖아요, 여기. 불송치 건수 중 비율, 재수사 요청 중 비율, 요걸 보시면. 불송치 및 재수사 요청. 불송치 내지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이거 왜 불송치예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한 게 맞아. 그러면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검찰이. 검찰이 경찰한테. 근데 재수사 요청 불송치 건수 중 비율이나 재수사 요청 보면 1.15% 아. 재수사 요청.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가져다가 써야 되겠다. 아, 사건을 전부 다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을 다 받아야 우리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을 일단 다 받았다가 중수청 사건이라든지 국수본 사건이라든지 중요 사건 있죠. 요 부분은 내가 끝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아니면 전권 송치주의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21년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2021년에 폐지가 된 거예요. 예, 이미. 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거를 굳이 달라고 하는 거는 경찰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지금 거죠. 어찌됐든 뭐 여론의 흐름이 예.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우회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의심이.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김남희 의원 내신 안 중에 제 195조의 3 합동대응본부라는 게 있어요. 동대응본.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총장은 중요 긴급 사건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하에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놓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을 수사지휘권을 합동대응본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지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놓지 않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195조의 3으로 싹 들어와 있어. 아, 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그 전권 송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도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검찰로 다 봐요.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아, 기록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지금 현재 이제 바뀐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경찰이 이제 뭐 들여다보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범죄들 있잖아요. 네. 살인 사건,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어. 뇌물죄 피해자가 없어요. 이런 범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경찰 내부에서 그런 중대 범죄들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 많은 사건을. 아, 수사 인력. 결국 인력의 문제예요. 인력의 문제야. 예. 이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 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권 송치 제도를 남겨놔야 지금의 공소청이 검찰청 인력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넘어오는 그 사건들을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수사관들도 예.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을 안 주고 그럼 수사 종결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전권 송치는 사실은 그 근데 두 분이 지금 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은 검찰의 입장에서 원한다 이런 식으로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법안은 검찰이 낸 게 아니고 민주당 법사위원이 낸 거예요. 아, 그쵸. 요거는 오류입니다. 검찰이 됐다고 이거 김남희 의원이 낸 거 알고 알고 네.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이해에 편승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남희 그거는 제가 정말 사실 김남희 저도 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법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장애인 관련된 역할과 관련돼서 굉장히 제가 존중하고 네. 여러 이게 있지만 사실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그 전권 송치의 정확한 의미 쉽게 말하면 상시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시관여. 상시관여는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청 인력 대다수가 공소청으로 넘어와야 한다라는 근거가 될 뿐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어제 내셨나? 어제 내셨을까? 오늘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의총에서 당론 결정을 못하면은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금 의총을 진행한다고 하던데. 근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 법안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최가 예정인 본회의. 본회의에서는 국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금요일 날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을 하고 그날 가결을 해야 끝나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8월 5일까지가 임시국회이긴 한데 8월 1일부터 민주당 순회전대가 시작이 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아요. 전당대회. 그러네. 8월 1일부터. 예,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사실상 목요일 날 상정하고 금요일 날 필버 종결 표결하고 가결 투표까지 하는 것이 사실상 8월 17일 전대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타임테이블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와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기를 위한 법안 제출인지 아니면은 당론 결정을 걸기인지. 수기라는 이름으로 당론 결정을 뒤로 물리는 그게 목표인지를 그래? 제가 의심스럽고요. 만약 오늘 당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병도 원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원칙적으로 하고 이번에 7월 중에 전대전에 끝낸다라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보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네, 참 쉽지 진짜 않네.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이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아니에요. 지동설을 옳고 천동설은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틀렸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안 수사권 논쟁은 사실 제도를 우리가 개편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느냐에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답은 없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본질이야. 예,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 잘 들어줘야죠. 이 거부 반응의 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혁의 방향인데 맞아. 이거를 너무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한 제도의 장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장점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동 수사나 또는 이 연고관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척기 PFP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수사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보안 수사, 보충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근데 더 이상 그 보안 수사, 보충 수사, 감시, 수사 통제 이거 특히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그 주체가 검찰한테 검사가 주지 말자는 말자고 거예요. 시작된 거야. 첫 맞아요. 논의가 첫 거기서 논의가 시작된 거야. 그 거기서부터 얘기는 그만 시작됐어. 좀 하세요, 제발. 지금 보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옳고 그름이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 맞아. 출발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중요 사건 수사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그 검찰한테서 빼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저 나왔을 때 다시는 보안 수사권 얘기 안 하신다 그랬는데. 또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만 진짜 내가 지금 표가 나올 거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통과가 돼도요. 10월 2일 날 개문 발차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제일 그것도 걱정이야. 걱정돼요. 사실 그런 얘기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막 이런 거 만든다니까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야, 제대로 그런 막 얘기 해야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초기 수사 부실을 막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제도를 제대로 근데 잘 지금 원활하게 할 수 보안 있느냐.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 쪽에선 지금 어떤 시동 걸고 있는지 압니까? 나중에 이거 시행돼 갖고 니네 피해만 얼마나 걸리기만 부작용 해봐라. 많은지 내가 일단 너네들 내가 죽인다 이제 그것만 지금 시동 걸고 있어. 그렇죠.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못하게 같이 해야지. 그 안을 내와야 되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없도록. 이런 그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이 수사 제대로 통제하고 초기 부실 수사 없도록 만드는 방법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